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자연인이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네. 요즘 왜 TV 프로그램 보면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취지의 이른바 자연인을 주인공으로 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오래전에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별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가 네. 드디어 이제 루소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한 셈입니다. 자연인은 도시에서의 시끌벅적한 삶을 뒤로하고 자연으로 들어가 조용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자고 하는데요. 네. 그 때문인지 도시를 살아가는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는 로망이 되기도 하죠. 그럼요. 예. 혹시 오태훈 아나운서께서도 자연인 꿈꾼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잠깐 자연인만 꿈꿉니다. 예, 잠깐. 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산업화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 라이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는 실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요즘 회자되는 신조어 중에 러스틱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 일종입니다. 네. 러스틱 라이프란 시골 특유의라는 뜻의 영어 표현 러스틱과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의 합성어로 도시를 떠나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자연인의 삶을 동경은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를 완전히 등질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사람 중에는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5도 2촌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5도 2촌이란 일주일 중에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촌, 시골에서 보내는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도시와 자연을 번갈아 가며 장점을 취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중에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시골에 있는 세컨하우스로 가서 여가와 휴식을 즐깁니다. 네. 주로 이제 은퇴하신 중장년이 선택하는 귀촌과는 달리 5도 2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는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러스틱 라이프나 5도 2촌의 생활 방식은 모두 도시를 떠나 자연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열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도시인데 네. 또 도시를 떠나서 자연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죠? 뭐 아마도 도시 생활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도시의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면 굳이 도시를 떠날 생각은 하지 않겠죠. 네. 대체로 도시에서의 삶은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편리하고 윤택한 측면이 있지만 매일매일이 바쁘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에서의 삶을 준비하여 결행에 옮기거나 그게 아니라면 TV 속 자연인 프로그램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면 그곳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뭔가 하면 대부분 자연으로 들어와서 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속세에서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불행했는데 네. 그곳을 떠나 자연의 품에 안기니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예.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우리가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들어가면 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도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겠죠. 그죠? 예. TV 프로그램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카메라 앞에서. 네, 그죠? 네. 다만 우리가 행복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자연인의 말이 어떠한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아도르노는 행복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행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어머니 품속에 있던 포근함을 본떤 둘러싸여 있는 상태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그런 줄 알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아드르노에 따르면 행복은 향유의 대상일 뿐 인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한 줄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행복을 즐기고 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누군가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의식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행복과 함께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요즘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다지 불행하진 않은가 보다. 뭐 이 정도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앞서 자연인도 속세 있을 때보다는 좀 좋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맞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 측면에서 보더라도 네. 도시의 문명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연인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렇죠? 예, 한번 예. 생각해 보시죠. 수도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매번 2-3시간에 걸쳐 손수 식재료 마련하고 씻고 다듬고 장작불 피워서 식사를 준비해야만 겨우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일상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야 된다면 그 속에서 매번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죠? 또 게다가 겨울철이면 뭐 체감 온도가 영하 20-30도씩 오르내리는 혹한의 날씨에 예. 변변한 난방장치조차 없이 겨울을 나야 되는 가혹한 생활 조건 속에서 진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찰리 채플린이 이런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네. 그러니까 TV 화면을 통해 보는 자연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멀리서 연출된 장면만 보니 행복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런 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좀처럼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홀로 24시간을 보내며 외로움과 고독을 견딘다.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자연인의 거처와 달리 앞서 소개한 러스틱 라이프나 5도 2촌을 추구하는 사람의 집은 약간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그 첩첩산중의 위치에서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자연인의 주거 공간에 비하면 5도 2촌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의 집은 외형이나 편리성 또 뭐 안정성이나 문명과의 거리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틱 라이프나 5도 2촌의 경우에는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V를 봐도 예. 저런 집은 내가 살만한데 전원주택 같은데 라는 것도 꽤 그렇죠?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집을 보면 유행가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런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5도 2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매주 도시와 시골을 번갈아 가면서 사는 일상은 물론 단조로움을 피할 수도 있고 도시와 시골의 맛을 골고루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처음 몇 달 혹은 몇 년은 새로운 공간이 주는 효용성 때문에 이동에 대한 부담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은 감소하는 반면 이동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도시에서 시골로 또 시골에서 도시로 매주 이동하는 게 좀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고로 두 집 살림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경우 되게 찾기 어렵거든요. 집이 두 군데면 달리 생각하면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귀촌 때문에 뭐 멋진 주택 줬다가 시골 생활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5도 2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수한 자연인과는 달리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명의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당연한 말입니다만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도 2촌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인 도시인보다는 2배가량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필수품도 구입해야 되고요. 또 시골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도 추가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도시와 시골 생활에서 문명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2배의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시골에서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좀 단순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에도 부작용이 존재하는데요. 시인 김달진 선생은 산거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활을 단순화하라. 그러나 창조를 갖추지 않은 단순은 무료와 건퇴를 동반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 김달진 시인은 1934년 그러니까 자기 나이 27 나이에 현실의 안온함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자연 속의 삶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서 생활을 단순화하라라고 권했는데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함은 무료함이나 권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가서 단순히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해진 일상으로 생긴 여유 시간을 창조적 활동으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골에서의 하루 24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결국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거지를 시골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자연에서의 시간이나 단순함을 무료나 권태가 아니라 창조적 시간으로 보낼 준비가 된 사람만이 자연으로 가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만일 그럴 자신 없으면 지금처럼 도시에서 문명생활을 누리시다가 가끔씩 자연을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자연에서의 삶이 맞을지 아니면 도시 문명의 삶이 맞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